아무튼 바닥이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닥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면 2300을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350 정도면 이중바닥, 다중바닥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전업 투자를 21년, 2년 하면서 한 해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일까봐 지금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와, 이 진짜 그럼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제가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지만 계속 떨어진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쉬어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하루 이틀 쉬고 또 떨어지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코스피가 뭐 100포인트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떨어질 때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서 나머지 날에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니까 요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달 연초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2월달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주가 급등을 했죠. 그렇죠. 3월달에 곡물주가 또 급등을 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1월달 같은 경우 이제 또 그 2월달 대선 끝나고서 저기 원자력 관련주 급등을 하고 그다음 맞아요. 네, 1월 달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었고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부터 그래서 틈틈이 이 급등을 했던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결국에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틈틈이 그 타이밍만 잘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수익이 꽤 많이 이렇게 그래도 좀 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래도 그 이제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2차 전지 중에서 원통형 뭐 배터리 만든다는 금양이라든가 또는 수소 원료 전지 뭐 만드는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엊그제부터는 또 경영권 분쟁 해가지고 한정고 세 번 상한가 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매각설 돌아가지고 YTN이 두 번 상한가를 쳤고 오늘 IMBC가 또 이제 상한가를 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다른 종목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매수세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또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도 벌써 한참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한참 행보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뭐가 팍 터진 거겠죠. 근데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간 거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절대 금물이다. 맞아요. 그거는 금물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을 기대를 해보고 기다리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오래 가려고 그러면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주식들은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깡통 차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좀 피해야 될 게 그 뭐 횡령이나 배임 말이 있는 기업 종목 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가 엉터리인데 부실한데 시비를 남발을 한다든가 대표가 자주 바뀐다든가 회사에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 시장이 어수선하고 그 정돈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보물선을 못 찾는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는 터무니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내 몫이 아니다고 생각하시고 안 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건실한 기업. 그래도 특히 요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년 연속 영업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꼭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뭐
유무상증자 한 물량이 나오면, 그러니까는 올 봄인가 몇 달 전에 그 8배 800% 무상증자 해가지고 난리를 친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빠지고 예,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무상증자 하기 전보다도 주가가 더 빠졌죠. 예. 그래서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 투자자한테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주식수를 이제 자연적으로 줄이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대주적으로, 그래서 또는 유보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주식수를 줄여놔야지 주가가 회복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살펴가지고 좀 이 어려운 장에서,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봐도 23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한 해도 돈을 손해를 안 봤던 게, 장이 나쁘고 저한테 불리한 장이다 싶으면 몇 달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기다리다 보면은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고서 수익을 내고, 그래가지고서 어려운 장에는 결국에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피하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기회를 또 만들어 주거든요. 시장은 항상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까지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까 그 질문에 과거 패턴이랑 현재 패턴이랑 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로스컷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펄으면은 잘 이거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라버려요. 무조건. 그리고 계좌가 깔끔한 상태에서 항상 빨개 해야지만 돼요. 그거 좋네요. 그래서 로스컷을 일찍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대형주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계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사항이 되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원래 이걸 단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장기 계좌를 좀 넣었는데 이 장기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신경사항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가 하던 거, 자기가 해왔던 거, 그러고서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거면 고칠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꾸준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왔던 거를 바꿔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그게 미스인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았으면 장기 투자도 보통 손질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장기를 그냥 하셔서 선저 타임을 놓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트레이딩 자체도 스트레스를 좀 주는 거죠.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작년 7월부터 벌써 비중을 10%로 줄여놨거든요.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엄청 줄여서 절대적으로 전체 금액에서는 마이너스가 적은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편이죠. 저도.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거를 조금 명심하시고,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장이 지금 어쨌든 저점을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그때도 이제 나스닥이 1,500포인트 때까지 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만을 안 깰 것 같더라고요. 나스닥은 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P 500은 그때도 뭐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S&P 500 기준으로 3,200까지 떨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스닥하고 비교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S&P 빼놓고 나스닥으로 봐서는 나스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만을 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11,400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전저점.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미국도 강달러가 경제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300은 전저점은 안 깨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여기가 아무튼 바닥이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닥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면 2300을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350 정도면 가바닥, 그 이중바닥, 다중바닥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지금 참 나쁜 게 차트도 나쁘지만은 그 하반기에 이 성장성, 영업 그렇죠. 영업 전망이 이익 전망이 그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중 저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긴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도 6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얻어맞고 그러면서 이게 염려스러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는 다음부터 기업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질 것보다는 나쁘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익 전망치도 나쁘게 나오다 보면 이게 회복되는데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일단은 그 FOMC 결정하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이후의 코멘트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뭐가 있으면은 주가가 이제 당분간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 횡보하거나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로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실망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속이 다 문드러지고 그러니까는 거의 저는 일지를 쓰는데 거의 다 침체권이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침체가 또 많이 나왔을 때 보면 또 반등 줄 때 바닥이긴 바닥인데 확신을 못 하니까는. 한번 내일 좀 사인이 나와서 한번 큰 반등이 나오면 좀 좋죠. 그러기를 좀 기다려봐야죠. 이 강달러는 뭐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지속이 돼야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뭐 전문가라는 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올해로 종결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락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도 미국 중앙은행의 의지도 강력하잖아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져야지 뭐 나중에 경기 침체는 나중 문제고 그렇다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침체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둔화될 거는 감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쪽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강달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여기 1,350원 위에서 1,400원.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개입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뜩이나 눈치 보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무역 역조도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역 수지에서 수익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무역 역조 현상이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원화 약세의 한 요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그 가격대 지금 1,400원 밑에 거기에서 이제 맴맴 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대표님 그럼 강달러일 때 과거 경험으로서 이렇게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틀려요? 그때 강달러일 때 우리 이렇게 수혜보는 그때는 여러 가지가 좋았죠. 수출 주도형. 그래서 옛날에 IMF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세 실업 같은 거. 맞아. 대박 났거든요. 그때 많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주식이.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 현지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크게 많이 못 받아요. 그렇지. 해외에 특히 있는 기업들 많으니까. 그러고서 신흥국들 신흥국들 그것도 봐야 되네. 예를 들어 신흥국들 많이 나가 있잖아. 그렇죠. OEM 기업들. 거기에다가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리스 차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요번에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 전기차 혜택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바이오 기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기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그 기업하는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환경도 역시 같이 맞물려서 어려운 거고 경제적으로 봐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겠더라고요.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